주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져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1차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오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야6당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부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했습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이불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렸는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눈도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추위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한파특보는 전국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남부지방 곳곳에도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11.5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6.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과 광주 0도, 부산은 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서해안에 눈이 시작되겠고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끼겠고요. 눈비 소식 없는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공수처는 속도를 내기보단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뒤에 2차 집행에 나설 것 같은데요. 이제 모두의 시선은 체포영장 집행을 맡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진두지휘했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3차례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박 처장은 앞서 지난 4일과 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오늘이 3번째, 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일입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처장이 최근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만큼 계획에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언제 어떻게 할지 고심하는 가운데 박 처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지난번보다 더 길어져 7일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집행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등 체포 경험이 많은 인력이 포함된 사실상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인력 200여 명에 가로막혀 실패했던 만큼 정예 수사관을 대규모로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체포 인력을 대거 확보하는 동시에 지난 3일 1차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도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체포영장 2차 집행 시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외신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 앞에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대통령 체포 시도는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려는 망신주기가 목적 아니겠냐며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체포 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으론 고작 48시간만 잡아둘 수 있다며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체포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체를 속박하는 도구로서 대통령을 묶는 모습을 또 묶여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것에 다름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같이 이번에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습니다. 당신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주 등을 알리려고 선포한 것이고 헌재에서도 계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면 결정이 나면 그것은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는 14일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리할 문제가 남아있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는 차벽이 세워지고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점점 요새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 혼자 체포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경호처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문 앞으로 대형 버스 한 대가 가로로 서 있고 철문 뒤로도 버스 넉 대가 촘촘히 배치돼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회 때 우회로가 되었던 산길에는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한 겁니다. 하지만 관저를 지키고 있는 군경 병력들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 경호처 인력만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호처 전체 직원은 700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경호 요원은 2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대규모 인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어 경호처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건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이에 대해 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경호처장의 메시지가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지난 1980년대 대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했던 백골단 기억하시나요? 2025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이 백골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지키겠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백골단을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폭력은 반대하지만 강한 이미지를 위해 이 명칭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미치광이들에게 기자회견장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하얀 헬멧을 쓴 청년들이 국회 소통관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2030 청년들이 주축입니다. 스스로를 반공 청년단으로 소개한 이들은 예하 부대로 백골단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얀 헬멧을 쓰고 특별히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자경단으로서의 감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저희가 백골단 대원들이다. 백골단은 주로 80년대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부대를 일컫는 별칭입니다. 이들은 폭력은 반대하지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백골단 명칭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검복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이유로는 민주노총이 폭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으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의 구분도 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습니까? 국민의힘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념 스펙트럼 차이가 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백골단 단어만 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단체인지 평가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 국수본과 민주당을 이어주면서 경찰과 불법 내통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자 이상식 의원은 경찰과 내통한 적이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돈희 기자입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폭풍전야의 망중한. 계엄 이후 긴박한 전국 속에 잠시 찾아온 일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란이 된 건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고도 했는데 해당 글은 영장 재발부가 이뤄지기도 전이라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국수본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아직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관련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뉴스도 안 봅니까 정말?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의원별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평소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으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경험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2명이 화상을 입고 주민들은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 대구의 한 이불솜 공장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해 한때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가 난 세대가 있는 빌라 3층 외벽은 까맣게 그을렸고 구조물도 녹아내린 모습입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 속 바닥에 흐른 소방용수가 얼어붙으면서 소방대원들은 염화칼슘을 뿌려가며 불을 꺼야 했고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휘뿌연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 12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이불솜 제조 공장에서도 큰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탓에 7시간 만에 겨우 불을 껐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이 앞뒤로 아래 위로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 주입이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24톤 화물차를 4.5톤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 있던 식료품이 도로에 쏟아져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활용해 오늘부터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그리고 지자체에 유족들이 생계비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에 정보 공유 절차, 유사시 전략적 소통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마지막 콘서트에 나섭니다. 무시로, 잡초, 테스형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긴 나훈아 씨는 이번 콘서트를 끝으로 58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며 대통령 체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맞섰습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 주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제주항공 참사 두 가지였지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내용으로만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을 부각했고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 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뭐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이거 명백한 위헌이죠. 그 부분은 현 헌법상 상당히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경호권을 발동해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를 막는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정상 이유로 긴급 현안 질문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라 그런 거겠죠.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탄핵 심판이 너무 빠르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야당은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이 반헌법적이라는 명시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을 통제하는 포고령 3호와 집회를 금하는 4호,
미복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오호도 모두 위헌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포고령을 대통령이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여당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를 위한 것이라며 헌재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심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 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며 빠른 진행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한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포함해 수사자료 일부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안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보다 2배 많은 숫자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는 전국 지표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만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65%,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0%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59%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고 37%는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계엄 이후 벌어졌던 정당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주 사이 6%포인트 오른 32%,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나 격차는 4%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6개 야당이 이른바 내란특검법을 부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였는데요. 통과를 최우선으로 한 건데 이번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내란특검 재표결 부결 하루 만에 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특검법을 다시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내란특검 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먼저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던 기존 방식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했습니다. 또 추천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야당 비토권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축소했는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 이유들을 반영해 수정한 만큼 이번엔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번 발의한 법이 해당 부분을 수용해서 수정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분 자체와 그 이유 자체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 대신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국방부 등 군사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수사 내용은 언론 브리핑하지 않기로 해 여당 반발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새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별개로 최상목 대행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압박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스스로 특검법 수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주도권 확보에 나선 건 민주당의 특검 압박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제2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재표결 직전 특검법에 찬성했던 의원을 한 명씩 찾아 당이 특검법을 추진할 테니 이번엔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위기감도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MBN에 야당도 수용 가능한 객관성을 갖춘 3자 추천 특검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외환죄 추가는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속내로 수사 범위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위헌 요소를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의견 수렴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 중진은 특검법은 민주당의 여론몰이 수단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대통령 내란죄 수사 특검법을 당이 직접 추진하는 데 거부감이 상당해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내 시간표대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훈 전 대령은 해병대 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를 받아왔죠. 법원은 항명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을 나섭니다. 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의 이첩 여부에 대해 회의와 토의만 진행했을 뿐 박 전 단장을 향한 구체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전 단장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군사법원의 재판 권한이 없는 사안을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 전 사령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 검찰단이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도축장으로 향하던 젖소 2마리가 도로 위로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장당동 일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젖소가 도로 위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왕복 8차로 위를 돌아다니는 젖소 1마리와 인근 논에서 추가로 발견된 1마리를 마취총과 밧줄로 포획했습니다. 이 젖소들은 소유주에 의해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로 향하던 중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신고된 지 약 3시간여 만에 주인에게 인계됐고 다행히 시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도살 앞두고 살고 싶었나 보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새 패딩 점퍼에서 의문의 주사기가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작성자는 최근 온라인으로 산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사기 3개가 발견됐고 주사기 1개에 적힌 글자로 검색을 해보니 배란 요도제로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물량이 많아 반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누군가 입다가 반품한 것 같다, 주사기 뚜껑이 열려 있었다면 찔릴 뻔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 올해 3월 1일 폐교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청솔중학교에서 어제 눈물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1명을 포함한 전교생 28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0여 명이 모였는데요. 졸업식과 함께 종업식이 열렸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졸업과 마지막 등교를 축하하고 기념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선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이어졌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30년 역사를 가진 청솔중학교는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 명이었지만 주변 유입 인구가 감소하면서 1기 신도시 중 문을 닫는 첫 폐교 사례가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저출산 문제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에 실패하자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는데요. 이 20대 현역 군인은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윤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로 갓길에 경찰차가 줄줄이 멈춰서고 경찰이 재빨리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대 남성이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겁니다. 여자 목소리가 나면서 잠깐만요 이런 목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려면 너무 무서워. 이곳에서 끔찍한 변을 당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를 묻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20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칸막이를 넘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부상 중에도 기지를 발휘해 칸 밖으로 나가면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남성을 유인했고 밖으로 나온 뒤 대치 끝에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전날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당시의 기억은 대부분 잘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 신병도 비관하고 좀 혼자 죽기가 억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알지도 못하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처음 본 10대 여성을 살해하고도 박대성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상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800m 정도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검찰에 송치되는 날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듯한 표정을 보여 공분을 샀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다며 꾸짖었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녔는데 재판부는 살인 예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한 인격이 우리가 가진 권력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회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장대가 경의를 표하는 예포 21발을 쏩니다. 성조기에 쌓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관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국립성당으로 옮겨졌고 2시간 동안 국가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석해 악수를 나누며 이례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는 가장 위대한 미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가질 만큼 퇴임 이후에 더 빛났던 할아버지의 환경보호, 인권 신장,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50 years ago, he was a climate warrior who pushed for a world where we conserved energy, limited emissions, and traded our reliance on fossil fuels for expanded renewable sources. Basically, all of those years ago, he was the first millennium. 라이벌 관계였던 포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고인과 나눈 오랜 우정을 추억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의 훌륭한 인격을 회고했습니다. Jimmy Carter's friendship taught me, and through his life taught me, the strength of character is more than title or the power we hold. 국가 애도의 날을 맞은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 연방 정부도 임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And it has been a proud moment, I have to say, to see the community just sort of stop, just sort of pause to honor such a great man. 비영리재단 카터 센터에 추도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은 고향 조지아주 가족묘지에 부인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어느덧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수만 12,000여 명에 달한다는 유엔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황급히 대피합니다. 몸을 숨기지 못하고 피격된 북한군들은 싸늘한 주검이 됩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These soldiers are essentially slaves to Kim Jong-un, brainwashed to sacrifice their lives on faraway battlefields. 드론 공격의 마수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뻗쳤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약 3년 동안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12,000명을 넘겼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포로 직결 처형도 급증하는 가운데 민간인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100명 이상 처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다 알라시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사용 증가에 따라 민간인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직결 처형은 전쟁 범죄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러시아는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조건 없는 종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양국 간 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항구에 정박한 큰 선박 위에서 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잠시 후 선박이 출발하고 강 위에 얼어있던 얼음들을 조각조각 깨뜨리기 시작하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해안경비대가 겨울을 맞아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포트 지역에서 얼음 깨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해안경비대는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매년 겨울 얼음 깨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360도 회전도 마다하지 않는 경비대원들의 열정에 선박이 지나간 자리엔 두꺼운 얼음 대신 평평한 물길만 남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해안경비대의 노력, 주민들도 크게 고마워할 것 같네요. 이집트 룩소르 지역의 한 유적지에서 파라오의 흔적을 발견했다는데요. 화려한 색상의 유물과 정교하게 그려진 벽화들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려 4,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 왕조의 무덤과 예술품이 이집트 룩소르 지역에서 대거 발견됐습니다. 최초의 여성 파라오로 알려진 하트셉수트 여왕의 신전을 구성한 1,500개의 조각도 함께 발견돼 놀라움을 줬습니다. 이집트 저명 고고학자인 자히 하와스는 제18왕조에 지어진 사원 장식의 최종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발굴팀이 2022년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는데 가치 있는 발굴 작업이었네요. 40년째 전통을 이어온 썰매개 마라톤을 아시나요? 이 썰매개들이 출전에 대비해서 맹연습 중이라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눈 위를 신나게 달리는 썰매를 끄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에도 깜깜한 밤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는데요. 40년 전통 썰매 마라톤에 나가기 위해 강아지들이 맹연습 중입니다. 이 특별한 마라톤은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가문이 우연히 썰매개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신나게 달리던 썰매개 2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썰매 타기 연습을 했던 게 시초라는데 이 강아지들과 시원한 눈 위를 질주해보는 추억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다양한 사물을 통해서 시간을 성찰하고 사유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찾아왔습니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선들을 엿볼 수 있는 전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을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한 바위나 돌이 양옆에 기둥처럼 서 있고 그 사이로 하늘이나 구름, 바다가 보입니다. 이순심 작가는 허구와 실제가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해 기존의 풍경적 시선에서 벗어나 시적인 회화의 장면을 전달합니다. 양쪽 기둥인 자연현상이 만들어낸 축적된 시공간의 초월적 관계와 망망한 대해나 창공이 전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시각화해 미지의 세계인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냅니다. 과거의 시공간과 현재의 시공간의 커넥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일본의 오사카 성과 한국의 화성을 두 개를 병치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성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극사실주의 화풍을 이끌며 현실성과 초현실성이 공존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 이석주 작가는 사물의 외양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존재, 시간, 내면에 대해 성찰을 시도합니다. 눈부시게 흰 말과 오래된 책과 시계 등 캔버스 속 사물들은 서로 어울려 새로운 것을 연출하며 극사실적인 것들을 모아 비현실적인 공간을 창조해냅니다. 몽환적인 공간과 사물은 지나온 과거와 도래할 이후의 틈새에 있는 과도기적 시공간의 상태를 바라보게 합니다. 수묵 고유의 정서와 표현 기법을 현대적인 감각의 조형 언어로 시각화한 작가는 오랜 시간 몰두한 생과 죽음, 그 사이에 연결된 순환고리를 특유의 몽환적인 이미지로 표출합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온 과거와 또 다가오는 미래, 그 사이에 있는 이 현재 이 순간을 과도기적 상태로 보시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모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